재발이 되게 높기 때문에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 음식 관리, 장내세균 관리,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바꾸면 얘가 점점 정상으로 바뀐다는 거를 이제 다 증명을 했습니다. 암 환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사기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기술을 나눌 때 사기라고 하면은 암이 원래 생긴 장기 말고 다른 장기로 이제 암이 옮겨간 거, 전이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폐암인데 뇌전이가 있다든지, 유방암인데 폐전이가 있다든지, 유방암인데 뼈로 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기인 거고요. 이 사기는 면역력이 약하면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가고, 그래서 사실은 사기로 발견되시는 분들은 암이 생긴 지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검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기로 가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면역력 저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사기로 잘 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 상태가 응급 상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엄청 빨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랑 막 싸워요. 암에 걸렸는데 막 싸워요. 그러면은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첫 번째로는 사기암으로 가는 이유로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사기로 많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사기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초기에 발견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암이 의심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사기로 가기 전에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사기여도 요즘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생존율에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기암이라고 해서 이제 낙담하지 마시고 그런 적극적인 치료, 수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대학병원에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이재발 사기암을 막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첫 번째로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사기가 아닌 경우에는 1, 2, 3기 또 3기 앞쪽에서는 수술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치료의 핵심은 사실은 수술이에요. 수술이 핵심 치료고, 이게 수술이 되냐 안 되냐로 치료율이나 생존율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술이나 항암 방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나서 1년 내, 2년 내 재발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항암 방사가 끝나고 나서 1년, 2년은 내가 면역이 서서히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검사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제 전이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할 때 핵심은 사실 면역을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면역을 올릴지, 요즘은 면역을 올리는 치료도 있고 주사도 있고 온열 치료도 있고 산소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시면 이제 좋겠죠.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암덩이는 사실은 우리가 1cm가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면 1cm 안에는 암세포가 10억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 10억 개가 다 동일한 암세포냐? 그렇지 않아요. 10억 개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 1cm를 만약에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가운데에는 줄기암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초기암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맨 바깥쪽에는 우리 면역세포, NK세포나 T세포가 공격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종양 미세환경, 투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하는데, 종양 미세환경이 이 면역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을 우리가 공격을 하려면은 초기암만 죽이면 안 되겠죠. 줄기암도 죽이고 이 종양 미세환경도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암제들이 대부분은 1세대, 2세대 항암제는 초기암들을 죽이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나마 면역항암제, 3세대 항암제가 이제 줄기암을 공격하게 돼 있어서, 아직은 이제 이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줄기암을 제대로 죽이는 걸 아직은 못 만들고 있다.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4세대 항암제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안 나와서 그런 거고요. 이 암 줄기세포 혹은 줄기암은 초기암을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을 해가지고 초기암은 다 죽여서 영상으로는 안 보였는데 줄기암은 안 죽어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술을 먹는다, 밤을 새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 얘가 다시 초기암들을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이 재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줄기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양 미세환경도 있는데요. 이 종양 미세환경이 췌장암의 경우에 이 두께가 엄청 두껍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꺼우면은 면역세포가 아예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들은 보통 이제 일반 조직에 비하면 암 조직이 산소가 5분의 1 정도인데 췌장암은 20분의 1이에요. 이게 하도 두꺼워가지고 안으로 산소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세포도 못 들어가고 항암제도 못 들어가니까 항암 치료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양 미세 환경을 어떻게 공격을 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암 정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연구는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었는데 기존까지는 이제 어떤 연구들만 있었냐면은 사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밝혀졌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2020년에 카이스트의 이제 조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원래는 전기전자 전공이셔서 컴퓨터, 슈퍼컴퓨터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암 쪽을 연구를 하시면서 암세포를 이렇게 했더니 정상세포로 가더라. 그 기전은 뭐다라는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증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대장암을 정상세포로 바꾼 연구, 유방줄기암을 초기 유방암으로 바꾼 연구, 그다음 폐암을 정상세포로 바꾼 연구,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공통적인 연구를 계속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을 정상 상태로 바꿔서 후성 유전의 스위치, 질병의 스위치가 꺼지고 건강 스위치가 켜지면 바람 스위치가 꺼지고 종양 억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면 이런 후성 유전 스위치들이 켜지면 정상세포로 간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로 간다는 거는 이런 거겠죠. 우리가 정상세포에서 초기암이 됐어요. 그리고 더 안 좋아져가지고 줄기암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를 이쪽으로 보내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산소,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음식 관리, 장내세균 관리,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바꾸면 얘가 점점 정상으로 바뀐다는 거를 이제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우리 몸을 정상 상황으로 바꾸면 20대처럼 산소도 많고 면역도 높고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순환도 잘 되고 이런 상태로 바꾸면 그 안에 있는 세포는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조광현 교수님께서 밝힌 거고 저도 임상에서 이 이론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학계에서 인정된 건 아니지만 뭐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에 걸린 걸 인지한 후에 해야 할 행동을 순서대로 알려주신다면요? 첫 번째로는 암에 걸리면 이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암 투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 멘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 투병의 멘토가 될 사람들을 좀 찾아서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선생님도 한 분만 만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두세 군데를 가는 사람들이 암 걸리면 한 군데만 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생명이 걸려 있는데 여기 가서도 의견 물어보고 여기 가서도 의견 물어보고 대학병원도 몇 군데 가서 물어보고 뭐 중국 병원들도 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만약에 10군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경험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5군데, 7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요 정도의 상황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이런 게 관점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갈 멘토를 찾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서점에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서점에 가서 사실 읽어야 될 책은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은 대학병원에 나온 책이나 뭐 의사들이 쓴 책보다는 암 환자나 암 환자 보호자가 쓴 책 중에 이론적인 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권하는 책 중에 하나는 암은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는 암 환자 보호자가 책을 몇백 권을 읽고 쓴 책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로서 그러니까 나의 눈높이, 암 환자나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책들이겠죠. 그런 책들을 좀 읽어서 내가 뭘 할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멘토 찾기, 두 번째는 이제 서점 가서 암 환자나 보호자가 쓴 책들을 좀 찾아보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금방 돌아가시지 않고 이 내가 암에 걸린 거를 왜 나만 이렇게 안 좋은 게 걸렸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 내 몸을 뒤돌아보는 계기, 나의 건강을 뒤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그거를 재정비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암에 걸리면 1, 2년은 투병을 하셔야 돼요. 수술하는 방사나 이런 과정들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발이 2년까지 되게 높기 때문에 수술 방사 끝나고도 2년 동안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동안 그러니까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2, 3년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암에 진단 받으면. 아, 그러면 내가 2, 3년 동안 어떻게 해야지 이런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공부를 했으면 뭐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 실천은 아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병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어디 가서 받고 관리는 어디 가서 할 거고 내가 쉴 때는 어디 가서 할 거고 이런 나의 이제 치료 체계를 딱 한두 군데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의 상태 내가 이럴 때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한 방사가 다 끝났을 때는 어딜 갈 거고 그다음에 또 몇 년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좀 장기적인 전략을 이제 세워서 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친구나 가족이나 또는 암 투병의 동료들이 많잖아요. 내가 폐암이면 폐암 환우회도 가입해보고 또 사람들도 거기 가서 만나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투병을 했는지 의견 교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투병의 동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암이 재발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언제쯤 재발하기 시작하나요? 재발률은 이제 암 종별로 굉장히 달라요. 어떤 암은 뭐 20, 30%, 어떤 암은 뭐 40, 50%. 근데 이제 암이 좀 안 좋은 암들, 뭐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이나 이런 것들은 수술하고 1년 내에 재발될 확률이 막 7,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안 좋았던 암들, 아까 제가 초기암, 중기암, 줄기암. 근데 이 줄기암으로 발견된 암들은 이제 재발률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이 진행성 암, 위암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조기 위암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점막만 이렇게 들어간 게 조기 위암이고, 밑에 층을 들어간 게 이제 진행성 위암인데, 진행성 위암은 재발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식으로 암종별로 이제 많이 다르고요. 평균적으로 재발되는 건 대개 2년에서 3년 이내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한 방사가 끝나고 2년까지를 굉장히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진단으로부터는 3년이지만 치료가 포함되면은 수술한 방사 다 끝나고는 2년 정도거든요. 그 내에 재발률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수술한 방사가 끝나고 나서 2, 3년을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잘 해주시는 게 재발을 막는 방법이고요. 호르몬성 암 같은 경우,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우리가 이제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런 암들은 5년이 지나도 이제 재발이 있기 때문에 7, 8년, 9년 가도 재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 호르몬성 암들은 이제 10년 관리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이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하셔야 되고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케어했던 분 중에는 암이 한번 완치가 되셨었는데 다시 스트레스 받는 환경으로 돌아가셔서 재발이 이제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을 관찰해가지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가라는 거를 계속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밖에 사실은 내 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검진을 한다든지 뭐 의사들한테 이제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방심이 가장 안 좋습니다. 방심이. 제가 이제 봤던 환자들 중에서는 3개월 검사, 6개월 검사, 9개월 검사에서 멀쩡해서 다시 친구들이랑 회식을 했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밤을 새웠다든지 그러면서 12개월 검사에서 재발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재발이 잘 되는 2, 3년 내에는 2, 3년까지는 좀 엄격하게 방심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암은 우리 몸이 안 좋아져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암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어느 일정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면 암은 자동적으로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건강에 좀 신경을 어느 정도는 쓰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이 아니에요. 95%가 우리 생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몸이 안 좋다든지 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하면 또 치료율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평상시에 운동, 생활 습관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빨리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